후배 기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안주해온 한전의 100년 독점 체제가 지금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8년까지 원전 6기 분량인 6.1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수도권 승인율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200조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는 우리 세대의 손발을 묶는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선배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 냉혹한 수치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전력망이 마비될 위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마주할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센터보다 전력을 무려 10배나 더 집어삼키는 에너지 집중형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축구장 11개 면적에 수만 장의 GPU가 들어차 원GW의 전력을 한 곳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가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지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이 거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공급할지가 곧 국력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제쳐두고 한국, 특히 울산을 선택했을까요? 싱가포르는 부지가 없고 규제가 너무나 엄격하며 일본은 개통 연결에만 10년이 걸리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 기반의 저렴한 전력망과 세계 최강의 반도체 생태계를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인프라 자산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AI는 이제 기술을 넘어 국가 주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유럽, 일본, 중동 국가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전력망 운용 능력은 자체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핵심 무기이자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전선만 관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프라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세계로 나가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술력이 국경을 넘어 AI 주권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차갑습니다. 2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부채는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안 싱가평 송전선로 같은 핵심 인프라가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수요조차 거절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제 국가 전력 산업의 최대 리스크는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의 한계를 기술과 혁신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우리 조직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봅시다. 수요와 공급의 속도 차이를 보십시오. 소름 돋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AI 기업들은 2에서 3년이면 센터를 완공하지만 우리 송전망은 현장 민원과 행정 지연으로 10년 넘게 걸립니다. 이 사이에 공백기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질식 현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전기가 없어 서버를 못 돌리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산업계의 주범으로 몰릴 것입니다. 이 7년의 공백을 메울 혁신적인 공정단축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를 간소화해 준다고 하지만 현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으로 서류 작업은 줄일 수 있어도 현장에 포크레인을 움직이는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만약 우리가 망건설에 최종적으로 실패한다면 우량 자본이 일본이나 중동으로 떠나는 코리아 엑시트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한국이 AI 변두리의 하청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현장의 벽을 뚫어내는 돌파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십시오. SK는 울산 프로젝트 지분 49%를 매각해 2조 원의 현금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혼자 다 하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글로벌 자본과 리스크를 나누면서 속도와 실리를 모두 챙긴 것이지요. 우리 한전도 이런 영리한 생존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부채에 짓눌려 아무것도 못하기보다 민간 자본과 협력하여 위험을 나누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송전탑만 세우는 게 답은 아닙니다. 이제 에너지 대민 ES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바로 쓰는 지산지소 모델이 핵심입니다. 선로 증설 없이도 개통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용량 배전망 ESS를 2030년까지 85개소에 깔아야 합니다. 수도권 포화를 피해 지방으로 내려온 AD크의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보장하는 기술. 이것이 여러분이 도전해야 할 새로운 전력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이미 천지개벽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빅테크가 직접 발전소를 짓거나 망비용을 대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한전을 거치지 않고 아마존이나 구글이 직접 에너지를 조달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진출한 빅테크들도 곧 우리에게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독점의 벽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파도를 타고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과거처럼 수동적인 망관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에이디크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직접 제공하는 아키텍트가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주도하고 ESS나 자가발전기를 연동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전선을 연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너지의 가치를 연결하는 설계자입니까? 그 답을 스스로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초일류 민간 기업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공기업이라는 한계를 핑계대지 말고 과감하게 R&D에 베팅하고 결정을 초고속으로 내리는 역동성을 주입해야 합니다. 수랭식 쿨링 같은 신기술 연구를 주도하고 시장의 변화에 민간보다 더 민첩하게 반응하는 시장 주도형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글로벌 1등을 향한 그들의 치열한 생존 로직을 여러분의 뼈에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배님, 이제 사고만 안 치면 월급 나온다는 보신주의는 우리 조직을 죽이는 복약입니다. 자료를 보면 민간 기업은 수조 원을 걸고 속도전을 벌이는데 우리는 규정 타령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AIDC 전력 공급을 1년 앞당긴 팀에게 프로젝트 절감 비용의 일부를 특별 인센티브로 지급하거나 연봉의 50% 이상을 성과급으로 주는 파격적인 보상 체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최근 마스카를 기획한 산업부 사급 서기관이 3급 건너뛰고 국장급으로 파격 승진한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후배님 같은 30대 기술자가 프로젝트 팀장이 되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성과를 내면 차장에서 처장급으로 수직 승진하는 전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밥통을 깨고 나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에너지 플랫폼 아키텍트가 되십시오.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담보될 때 비로소 200조 부채의 늪을 탈출할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을 단순히 공급에만 쓰지 마십시오. 피지컬 AI 시대에는 기계가 전기를 얼마나 스마트하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압도적 ICT 인프라를 활용해 초절전 제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를 글로벌 제조업 현장의 플랫폼으로 수출해야 합니다. 기계의 전력 소모를 최적화하는 통제 시스템을 우리가 선점한다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선을 관리하던 기술로 이제는 AI 기기들의 두뇌를 지배하는 꿈을 꾸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윗선 지시나 기다리며 100년의 밥그릇이 부서지는 걸 지켜보는 날끝망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철밥통을 깨고 나와 거대한 전력 데이터와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에너지 플랫폼 아키텍트입니까? 결정의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바로 변화의 중심에 서 주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이 대한민국 AI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선배인 저도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